훗날 금나라를 세운 여진족은 당시 거란의 요나라에 반쯤 복속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거란이 직접 관할하던 만주 서부의 수겨진과 달리 동부에 생겨지는 여진족 추장들이 직접 관리하는 간접 통치 지역이었습니다. 거란 황제 천조제는 여진족 추장들을 불러 모아 연회를 벌이다가 여진족 추장들에게 춤을 추라고 하는데 그중 아골타는 이를 거부합니다. 거란 천조제는 체면이 상하고 천조제가 아골타를 죽이려고 하지만 간신인 소봉선은 하찮은 오랑캐를 굳이 건드려 화근을 만들지 말라며 말립니다. 하지만 이 일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었던 아골타는 불과 2년 후 거란이 보낸 사신을 죽이고 요나라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한편 송나라도 거란 요나라에 빼앗긴 연운 15주를 탈환하고자 마침 거란의 반기를 든 여진족 아골타의 금나라와 함께 거란의 요나라를 협공하기로 약속합니다. 송나라의 조건은 요나라에 빼앗겼던 연운 16주를 되찾게 해주면 송나라가 거란 요나라에 매년 바치던 세패 비단 20만 필과 은 10만 양을 대신 금나라에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금나라군은 파죽지세로 거란 요나라군을 격파해 1120년 만리장성 이후 거란의 상경 2만부를 함락시키고 1년 뒤에는 중경 대정부까지 함락시킵니다. 하지만 그때 송나라는 강남에서 일어난 박납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출병하지 못하다가 간신히 진압을 마무리하고 나서야 뒤늦게 출병해 요나라가 마지막으로 항거하고 있던 연경을 공격합니다. 금나라가 승승장구하는 데 반해 송나라 군대는 요나라 군대에 계속 연전연패를 당하기만 하자 금나라는 연운 16주가 있는 만리장성 이남으로는 출병하지 않기로 했지만 송나라의 요청으로 금나라군이 거란이 마지막까지 항거하던 연경까지 함락시키고 요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금나라가 연운 16주를 치는 것까지 맞게 되자 금나라는 처음 합의한 내용을 바꾸어 연운 16주 중에 연경 이남의 6주만 송나라에게 넘기고 나머지는 금나라가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송나라는 거란군 장당들과 다시 손을 잡고 도리어 금나라 뒤통수를 치기로 합니다. 하지만 송나라의 계략은 금나라에 금방 들통이 나고 금나라는 정예기병으로 송나라 수도 개봉을 순식간에 포위해버립니다. 이에 놀란 송나라 휘종은 아들 흠종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흠종은 하북지역과 하동지역 영토를 금나라에 할양하고 금나라의 요나라에 주던 세패를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해 금나라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금나라군이 개봉 포위를 풀고 돌아가자마자 송나라 흠종과 주전파는 다시금 금나라와의 약속을 재차 파기하고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금나라는 송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분개해 12만 대군으로 남하해 다시 송나라 수도인 개봉을 포위, 불과 40일 만에 개봉성은 허무하게 함락당하고 맙니다. 송나라 황제 흠종은 아버지 휘종과 함께 직접 금나라 진영에 찾아가 항복하면서 굴욕적인 합의를 하게 되는데 황하 이남의 영토와 수도 개봉성을 금나라에 할양한다. 공주를 포함한 수천 명의 송나라 여자를 금나라에 보낸다. 또 매년 비단 500만 필의 세패를 내고 전쟁 배상금조로 금 100만 정, 은 500만 정까지 바치기로 합니다. 하지만 흠종과 개봉성 관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금나라가 요구한 전쟁 배상금을 도저히 맞출 수 없게 되자 송나라 황제 흠종은 추가로 공주와 송나라 여자들을 보내며 배상금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금나라에 내기로 한 전쟁 배상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송나라 황제 흠종은 물론 휘종과 태자, 황후, 후궁, 궁녀와 종실의 부녀자들까지 모두 금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송나라 황제인 흠종과 휘종은 옷이 벗겨진 채로 금황제 앞에서 굴욕적인 항복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송나라 황후는 술시중을 들게 하고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자 더 이상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메었다고 합니다. 이 한족 최대의 치욕 사건을 훗날 정강의 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끌려간 만여 명의 송나라 황실여인과 관리들의 아내와 딸들, 궁녀와 개봉성 안에 살던 민가의 여자들까지 모두 금나라 황족이나 장수들의 첩으로 보내져 온갖 치욕을 당하며 살거나 기방에 팔려가 창기가 되어 생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첩이 된 공주들은 창기가 되는 것보다는 나았지만 그들의 삶도 그다지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보내진 건 수십 명의 조정대신들의 딸과 송나라 공주 복금제이였는데 당시 복금제이는 22살로 이미 채경이라는 대신에게 시집을 간 상태였음에도 특히 복금제이의 미모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금나라에서 요구했다고 합니다. 금나라 왕자인 알리불이 그녀를 겁탈하려 했지만 저항하자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그녀를 3일간 욕보였다고 합니다. 또 첫째 공주인 조옥관도 이미 출가를 해서 딸까지 둔 유부녀였지만 딸과 함께 금나라로 끌려가 금나라 완안종반의 첩이 되었는데 완안종반이 금나라에서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자 금나라 희종의 첩이 됩니다. 조옥관의 딸도 완안올실의 아들의 첩이 되었고 휘종의 딸인 공주 조연녀는 16살에 금나라에 끌려와 완안종망의 첩이 되었다가 완안종망이 죽자 세의원 창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공주 조금령은 세의원에서 창기로 지내다가 완안서랴마의 눈에 들어 그의 첩이 되었다가 완안서랴마가 자신의 통역관인 왕성채에게 조금령을 선물로 주어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한편 금나라 태종은 송나라 공주가 임신의 아들을 낳자 송나라 휘종에게 선물을 보내며 이렇게 조롱했다고 합니다. 너의 딸이 내 아이를 낳았으니 옷 2벌을 선물로 보내마. 그런데 이에 송나라 휘종은 붕괴하기는커녕 금태종에게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같이 쓸모없는 놈과는 달리 제 딸들이 폐하에게 도움이 된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을 생산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치욕 속에서도 송나라 휘종은 나름 풍족한 포로 생활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금나라 황족이나 장군들의 첩이 되거나 창기가 되어 몸을 판 공주들이 번 돈을 포로 생활을 하는 부친 송황제 휘종에게 계속 보내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송나라 휘종의 9번째 아들 조구가 가까스로 남쪽으로 도망쳐 남송을 세우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정강의 변 이전에 송나라를 북송, 그 이후에 송나라는 남송으로 부르게 됩니다.